우리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내 한 몸 아끼지 않고 희생해가며 사랑으로 키워냅니다. 우리의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어려울지라도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잘 자랐던 것 같은데 다 커서 부모가 되고 부모 노릇을 해보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부모 노릇인 듯 싶습니다. 오늘은 자식들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는 건 이제 참을 만하다 생각하며 넘기며 살아왔는데 다 큰 자식에게 드는 배신감은 너무 커서 울고만 싶고 내 자식이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부끄러워서 어디다 말도 못 꺼내겠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좀 나을까 싶지만 자식 얘기는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 쉽게 입도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평생 속을 썩이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아이들만 보면서 여태껏 열심히 살아왔으며 자식들은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싶어 본인 입에 넣을 것도 안 넣고 자식들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는 생각으로 키웠더니 그럼에도 다 큰 자식들이 엄마의 고생은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 살기만 바빠서 연락도 자주 하지도 않는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다들 자식 문제는 쉬쉬해가며 말을 아껴서 그렇지 과연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심지어 배신감마저 드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요? 우리는 가끔 지인들을 만나면 자식들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의 흉을 보는 것을 자신의 흉이라 여겨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자식들이 부모에게 무조건 잘하기 때문에 자랑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오늘은 노후에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식들 이야기와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 80대 할머니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적한 산골 마을 앞마당에 한가롭게 졸고 있는 개를 바라보며 지난 여름을 떠올린다. 머지않아 아들로부터 서울 집으로 올라오라는 연락이 올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동네 사람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내가 아들 집에 다녀오기라도 하는 날엔 큰 효도라도 받다가 온 줄로만 알고 있나 보다. 어제도 윗집에 사는 마산댁이 놀러와 서울 아들네 집에 가서 어떻게 지내다 왔냐는 질문에 아들 집에 개 봐주러 갔다 왔다는 말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동문서답을 하고 말았다. 평소에는 전화도 잘하지 않는 아들내외는 휴가를 간다거나 해외여행을 떠날 때면 어김없이 증산댁 전화기는 울려댄다. 그리고 나서 아들 집에 도착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개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교육을 시킨다. 해피는 매일매일 목욕을 꼭 시켜야 하고 식사는 노화방지와 면역력 향상을 위해 아침에는 유기농 오리고기에 저녁에는 최고급 닭고기를 먹여야 한다는 메모를 시어머니에게 전해주며 어머니 해피는 보통 개랑 달라요. 치와와라는 개인데 350만 원이나 주고 데려온 귀한 애예요. 저보다 남편이 해피를 더 사랑하니까 우리가 없는 동안에 신경 좀 잘 써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공원에 나가 산책을 꼭 시켜주시고요. 아이고, 어쩌다 이 어미에게 용돈 10만 원 보내주는 것은 벌벌 떨면서 이 개새끼가 뭐라고 사람도 먹기 힘든 쇠고기에 오리고기냐며 증산댁은 못마땅해 한다. 아들내외는 결혼한 지 8년이 지나도록 손주도 낳지 않고 개새끼를 제 새끼 돌보듯이 온갖 정성을 다한다. 아파트 현관 앞에는 개를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까지 있다. 그것을 보면서 증산댁은 이제 다시는 아들네 집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 벌써 여러 해 전이다. 해질녘 공원 넓은 잔디밭은 개들의 놀이터로 변신한다. 개들은 그 넓은 곳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개들의 주인인 젊은 여인들은 335 벤치에 앉아 자기 집 개를 자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든다. 어떤 젊은 부부는 자기네 개를 펫 호텔에 맡기고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며 개가 얼마나 눈치도 빠르고 영특한지 모르겠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떠는 여인네를 바라보던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며 푸념 섞인 목소리로 증산댁에게 말을 건넨다. 저 여자들이 자기 부모보다 걔한테 더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무슨 팔자가 걔보다 못한가? 요즘 걔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셔요? 비싼들 부모보다 비싸겠어요? 자기 부모는 자장면에 여인숙에서 잠재우고 개새끼는 유기농 오리고기나 쇠고기에 개호텔에서 잠재우는 세상이라니까요. 제놈들 이만치 살게 해놓은 게 누군데 이제는 나이든 애미 애비를 저 개만도 못하게 대한다니까요. 이제 부모는 저 개만도 못한 세상이라고 하대요. 부모는 식구들 중에 순번이 맨 꼴찌라고 하잖아요. 옛날 농촌에서는 보신용으로 마당 한 구석에서 키우던 개들이 서울에서는 상전대접을 받는 세상이라며 서산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가에는 애환이 서린다. 자기는 경산에서 올라왔다고 소개한 노인은 자식이 고생은 그만하고 시골집 팔고 땅도 팔아서 서울에 올라와 편히 지내라는 자식 유혹에 넘어가 논밭 모두 판 돈으로 아파트까지 마련해주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와 살아보니 일상은 개를 돌보는 일이 주가 되었으며 조석으로 얻어먹는 밥맛은 소태를 씹는 맛이라고 한다. 고향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는 경산댁은 증산댁의 손을 잡고는 절대로 고향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난다. 내일 또 봐요. 저도 우리 집 개 목욕시킬 시간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전화벨이 울려댄다. 엄마 여기 하와이야. 그런데 엄마, 해피 산책시키고 목욕도 시켰어? 밥도 잘 먹고 잘 놀아. 오늘 아침에는 오리고기도 먹였지. 엄마 내 말 들리지? 요즘 해피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해피방 에어컨은 25도로 맞춰서 꼭 켜주고. 아 참, 해피는 큰 소리 치면 경기하니까 조심해주고. 어미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해피를 먼저 찾고 챙기는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아들의 음성이 마치 타인처럼 느껴진다. 지난 여름의 일이 불현듯 다시 떠오른다. 해피가 몸살이 난 것 같다며 오밤중에 며느리는 잠든 아들을 깨워 허둥지둥 해피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해피가 영양실조의 운동 부족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어미가 속이 불편하다는 말을 했을 때는 엄마가 너무 과식해서 그렇다며 핀잔이나 주고는 날이 밝으면 동네 병원에 가보라고 퉁명스레 말했다. 내가 다 늙어서 이 꼬라지 보려고 힘들게 땅 파가며 자식을 키운 거라니. 요즘 공원이나 산책길을 걸어다니면서 가슴을 친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뭔 세상이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개가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 어디 그뿐인가. 남녀노소 온통 개를 끌고 안고 다니는 풍경이 정말 가관이다.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인간의 존귀함을 깨우치자 세상은 개판이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사람이 아닌 개가 부모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세상으로 변했다고 말하는 한 경로당 할머니의 푸념 섞인 글입니다. 나이 들어 자식이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게 되면 모두 출가외인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로 만족하듯 마음에 약간의 욕망이라도 남았다면 그것마저 비워내야 노년을 가볍고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자식의 이야기처럼 자식들이 부모 마음 다 몰라준다고 서운해하며 마음 아파하기보다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자식들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합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한 만큼 세월의 흐름에 적응하도록 삶의 지혜를 발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홀로서기를 잘해야 마음도 편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고도 남을 일인데 마음만큼은 잘 되지 않을 때 참 힘듭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내가 너를 여태껏 이만큼 키웠으니 이제 너희들이 나를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가요? 자식도 다 크면 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니 억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천천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노후를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자식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식 위해 한평생 희생했다 생각하시겠지만 자식 인생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냉정하게 자식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의지하려는 마음은 탁 내려놓고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고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단단한 마음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지금껏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냈다면 우리의 할 일은 이제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자식의 삶은 자식의 삶이고 내 삶은 내 것이라는 자립의 마음가짐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자녀에게 무엇 하나 더 해주려고, 더 좋은 것 먹이려고, 더 좋은 교육시키려고 애쓰며 살아오신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삶을 존경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아쉬움이 더 크든 보람이 더 크든 이제 우리의 할 일을 끝마쳤으니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만을 위해 살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으셨던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하는 마음은 내가 너를 이만큼 키웠으니 너도 이제는 그것을 돌려주거라 하는 약간의 기대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만 두고 살았던 나의 눈을 거두어내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세상은 아름답고 할 것도 많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할 때 정말 행복했었는지 다 잊으셨어도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위해 다 쓰고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가 진정 좋아하는 장소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다녀보셔도 좋고 지금껏 잊고 지냈던 내 마음속 나에게도 사랑의 말을 걸어주시고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과 만나 추억도 쌓으시고 지금 계절이 주는 아름다움을 눈에도 담으시고 카메라를 켜서 담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일이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다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보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이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참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픈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하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에도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있다.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이다. 먼 훗날 우리가 세상과 이별하고 안식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바로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한다. 너무 늦기 전에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을 여행하라. 혹시 병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